자, 그럼 뒤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수업 중에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왔고 이번에는 따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제 얼굴이 같이 나오도록 조정했습니다. 음, 앞에 이야기 그새 까먹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부장댁에 찾아왔다가 별로 이렇다 할 어떤 여기서는 이제 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득을 보지 못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얘기는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고요. 저녁에 이제 뭉태라고 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이미 뭐 뭉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힐난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뭉태 이야기를 완전히 뭐 다 받아들이거나 하진 않아요. 이유는 뭉태가 소작인이었다가 장인한테 밉보여서 감투 때문에 밉보여서 결국은 그 땅을 떼이게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권을 이제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억하심정이 있을 테니 뭉태의 말은 이제 반만 듣는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뭐 아주 없는 말을 다 했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반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바로 이제 장인과 싸웠지 무사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때가 지나서 드디어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이 되니까 오늘은 얼마나 또 밥을 담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 밥을 장인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산나물 같은 것들은 더 받을 수 있더라도 밥 없이 산나물만 먹기도 힘들죠. 간이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식사량마저 조정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점순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부장님한테 갖다 그냥 와? 불만이에요. 아니, 근데 나로서는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담? 이것도 뭐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의 그런 멘트입니다. 야,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점순이가 자신의 아버지 수염이라도 잡아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화내면서 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니까 서술자는 굉장히 난감해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 뭐 맥이 빠졌다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말보다 이 비유가 굉장히 좋은데 내 얼굴이 에밀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없다고 누군가가 봤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전개가 지나고 났는데 바로 절정 1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아까 다른 이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소설의 구성 단계, 서사갈래의 구성 단계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위기가 빠져 있는 상태로 절정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절정에 해당하는 서로 간의 양상을 중간에 끊고 결말을 집어넣은 그런 형태죠. 자, 이때 마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순이한테 무시당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게 가장 뼈아픈 일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진짜 죽는 이만 같지 못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뒷짐지고 튀어나온 장인이 너 지금 도대체 왜 또 일 안 하고 있냐? 배 아프다고 얘기한 거죠. 장인이 너 그러다 징역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징역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구장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서로 겹친다는 건, 냄새가 나. 아까 속닥거린 것도 그렇고, 확실히 부장이 장인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찌어찌 버텨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더라도 아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장인은 화가 나서 지게작대기로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해학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뭐 이걸로 때리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너무 폭력적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지게를 마치 지렛대처럼 써가지고
돌 떠넘기듯이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나 이리저리 뒤집는 거죠. 발로 차고 그래요. 잘 안 되니까.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이걸 참고 왜냐하면 너무 수모가 있었잖아. 수치스러웠잖아. 돌기짝을 때릴 때는 진짜 벌떡 일어나서 진짜 시킨 대로 수염 한번 잡아챌까 할 정도였는데 아, 돌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아까부터 점순이가 엿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점순이가 수염을 잡아채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점순이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는 아버지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부분도 되게 순진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키는 대로 점순이가 시킨 대로 수염만 좀 채야겠다. 그리고 수염 채라고 점순이가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 까셀라보다 까셀라보다 세게 칠까 보다죠. 그러니까 수염 멱살 다니고 수염을 잡고 이거 확 조져 이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바로 그냥 지게 막대기로 후려쳐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기 이 둔덕이죠. 이 밭 같은 데 있는 둔덕에 밀어버려. 근데 막 으악 하고 떨어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둔덕에서 밀고 그렇게 자꾸 밀면서 올라오면 다시 밀고 올라오면서 다시 밀고 한 너댓 번을 했어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아, 뭐 직접 막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막 헐레벌떡 오더니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영 좋지 못한 곳을 잡았다는 얘기지. 잡히면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 방법이 뭐 생각이 나질 않지. 그냥 빨리 놔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놔달라는 표현이 첫 번째 빙장님, 그러니까 장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인인 봉필이는 그걸 듣기 싫어했잖아요. 더 높여달라. 이제 그게 빙장님이라는 호칭이고 바로 지금 빙장님이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잡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조금 친숙하지 않으실 텐데 사실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 고전에서 선조나 이전 시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최상급으로 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김연아가 아니라 김연아 할아버지라도 공중 오해전은 못해. 아니, 김연아의 할아버지면 연세가 몇인데 당연히 못하겠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존재라든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장인인가 뭔가, 그리고 내가 거의 기절할 뻔 했더니, 이제 장인이 놔줬고요.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 첫 번째 앞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갑자기 현재로 시점이 넘어가면서 결말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싸운 건 사실인데 그 뒤에 장인님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이시죠? 게다가 지금 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여느 사람이면 돈을 억지로 물어내서라도 내쫓았을 텐데 지금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담배도 하나 주고 야 오늘 꼭 이번 가을에는 꼭 줄 테니까 빨리 어서 일해. 이렇게 나를 용서해주고 잘 대해주는 걸 보니까 막 눈물까지 났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막대기로 세 개 얻어맞고 위에서 지금 본 것처럼 머리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머리가 제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때렸으니까 사실 장인도 놀랐겠지. 왜냐하면 징역 얘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때린 것도 당연히 징역감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수룩한 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서로 간의 화해 따지고 보면 서로 간의 화해라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풀리게 되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장인을 원수로만 알면서 하여튼 그렇게 잡혔는데 원수로 알겠죠. 그래서 꽉 잡았더니 정말 장인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재미 포인트죠. 장인도 할아버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까는 연령대도 그렇고 나를 붙잡은 장인에게 내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인 어른이 붙잡히고 나서 자기 둘째 딸하고 결혼할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해악적이다라는 거.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점순이를 부릅니다. 점순이를 불러서 어떻게?
점순이가 달려와. 장모님하고 둘이 달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점순이가 오고 있다. 점순이가 오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일단 점순이 어머니는 남편 편을 들을 거고, 하지만 점순이는 이 수염을 잡아 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장인어른보다는, 즉 점순이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 편을 들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점순이는 충동질 할 때랑 달리 어떻게 장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니까 내 편일 거고 장인어라고 싸워도 얘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내 편을 들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도 한쪽 귀를 뒤로 잡아채고 정순이도 내 귀를 잡아채고 그 사이에 장인어른 정신 차리고 지게 막대기로 내 머리를 조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점순이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 상황이 전개가 된 거고요.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라는 행동에 대한 질타였죠. 전체적으로는 요게 내용이 전부고요. 요 과정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히 결말이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흥부전을 할 겁니다. 저 뒤에 나오는 흥부전 할 거고요. 어, 흥부전 보기 전에는 여기 풍자, 해학, 그리고 시대 배경,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미리 봤으면 좋겠고, 흥부전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음 시간에 바로 본봄, 그리고 흥부전, 이렇게 좀 평가를 진행할 거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